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센터 같은 경우는 뭐 RFI들 통해서 태그를 찍은 거, 출근, 퇴근한 거를 다 확인하셔야 청구가 좀 수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센터는 아침에 오시면 루틴처럼 RFID, 태그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출근부를 정리를 해드려야 뭐 1일에서 한 10일 사이에 청구를 보통 하는데 그 청구할 때 수고스러움을 좀 덜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청구는 첫 번째, 요양자원에 가셔서요.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청구가 되기 때문에 청구는 기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요번이 첫 번째 청구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종사자에 그냥 한 명 배치한 걸 갖고 실배치 인원 한 명하고 임금총액 그냥 1로 해서 저장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순번은 뭐 요양보사 1명, 종사주부는 요양보사, 실배치 인원 1명, 입금총액 1원 이런 식으로. 얘는 수정이 가능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으시니까 인건비 지출 비율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 지출 비율을 눌러보면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은 62.5%예요. 보이시나요? 간호조무사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저희가 인건비 비율에 넣을 건데 공동생활가정 9명까지 있는데 65.1%. 저희는 방문 요양이죠. 86.6%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86.6%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요양자원에서 인건비 지출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가감산을 돌리실 겁니다. 15명 미만이실 때는 가감산을 돌릴 이유는 없지만 15명 미만이어도 보통 보시면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겠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시면 10% 감산을 받습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이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오늘부터 일하시면 오늘부터 가입을 하셔서 오늘 입금을 하셔야 돼요. 뭐 입금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명당 뭐 15,000원에서 25,000원 내시는 것도 있고요. 1년에 최초 가입할 당시에 몇 명인지를 확인해서 가입을 하고 1년 동안 아무런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험회사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명 미만일 때는 배상책임 보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근무 내용을 넣으셔야 됩니다. 근무 내용 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저희는 이 근무 내용은 시설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사회복지사님들 일반직들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양보호 선생님들은 본인이 태그 찍은 게 있기 때문에 태그 찍은 걸로 출근부가 가름이 됩니다. 3시간 했건 4시간 했건 아니면 3시간을 2번 해서 6시간을 했건 한꺼번에 6시간을 했건 간에 그건 태그 찍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수급자 방문 관리에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뭐 8시,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했다 칩니다. 그럼 중간에 주간 휴게 시간 1시간 있겠죠? 넣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굳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넣지 마시고요. 전체를 선택합니다. 일요일날 근무 안 해. 만약에 토요일날도 근무를 안 해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중간에 빼려면 이렇게 빼셔도 돼요. 그러면 검정색 곱하기 8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달 같은 경우는 176시간인가 봐요.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근무 넣으면 됩니다. 클릭해서 근무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궁금하신 건 이제 뭐 휴가입니다. 휴가. 그렇죠? 근무 누르면 이걸로 근무가 여기 가름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휴가라는 버튼을 눌러주실 거고요. 본인 휴가와 가족관계 휴가가 있어요. 본인일 때는 연차부터 시작해서 반차. 결혼을 하면 이렇게 5일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운영 규정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릴 거예요. 저희는 5일 못 주고 3일밖에 못 줍니다. 그럼 뭐 3일로 쓰시면 돼요. 근데 5일밖에 못 줘요. 정상적으로 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거. 일주일을 써버려. 이틀은 근무 안 하시는 게 되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부모님 사망해도 5일 드리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순차적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다 다섯 이렇게 쓰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연달아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가일수 초과해서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뭐 이용할 수 있겠죠. 가족관계로 인해서 뭐 유급휴가, 대체휴가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빨간 날 썼을 때 대신 은행처럼 저장을 해놓으셔야만 쓸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대체라고 해서요.
이때, 이런 때 유급 휴가가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빨간 날, 설날 이런 식으로. 근무 시간 초과했을 때 8시간까지 쓸 수 있으시니까 그 사유 써서 적용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날 근무하신 시간. 저축해놓은 거 쓰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차 사용 내용 눌러보면 연차를 언제 썼는지가 다 뜹니다. 연차에 대한 내용. 3개까지 미리 쓸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저희는 이제 쓸 수 있는 내용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는 것 따라서 이렇게 저장되고요. 필요 없으면 빼시면 됩니다. 일괄 등록도 가능해요. 그래서 몇 시간 공도 짜라라라 휴가 코드 볼 수 있고요. 근무 상세 볼 수 있고 봉사자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한 거를 한꺼번에 업로드 시켜버려도 돼요. 이것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상세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세는 여기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고요. 교육을 받아서 보수교육 받았어요. 그럼 보수교육 이렇게 8시간 인정받아요.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유곽이 근로단축도 씁니다. 예를 들어 2시간을 단축하면 2시간 단축한 게 근무 시간에 포함이 돼요. 그거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건강검진 받은 것도 가능합니다. 1시간 건강검진 받고 왔으면 1시간 인정받죠. 공가도 있고 출장도 있고 해외 연수 뭐 예외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근무를 넣어보면 근무로 넣고 근무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다 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근무를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 거 해보면서 하나하나 입력하시는 거예요. 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건데 점심시간 1시간 썼으니까 이렇게 돼. 오늘 하루 써보자. 그럼 8시간. 가능하죠?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종사자들 이렇게 신고하면 종사자들이 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사회복사님인데 근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가센터가 더 쉽다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시설이 더 좋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빨간 날과 이런 날 거의 다 쉬시니까 그런 내용들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새로 하실 게 종사자 기타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해 보시면 주현민 선생님이란 분이 만약에 그 내용으로 이제 의무사회복사 되어야 되면 한 명을 클릭해서 저장 버튼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명은 다행히게 의무사회복사를 써요. 저희가 사회복사를 쓸 수 있는 분들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조건이 되는 분 또는 5년 이상 60시간씩 5년 이상 근무하신 분 중에 요양보호 팀장님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저희 사회복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거든요. 눌러보면 팀장급 요양보호사 이렇게 떠요. 그래서 60시간 이상 하신 분들로 근무 개월수가 넘어가면 이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사회복사 한 명 꼭 하시면 되고요. 근무 입력하면 이렇게 되고 입력 안 하면 이렇게 X 표시입니다. 그럼 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저장하면 동그라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근무를 넣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 방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청구를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청구를 들어가 보면 청구 버튼 이렇게 누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3월달 거 청구를 한 거예요. 저희는 방문 요양을 청구했고요. 방문 목욕은 안 하고 있으니까 방문 요양을 청구합니다. 원 청구가 있습니다. 원 청구는 기본 청구예요. 여기 현황편 보면 이게 원 청구를 저희가 한 거예요. 그러면 원 청구 말고 추가 청구도 있어요. 추가 청구는 누락분에 대해서 배상 책임 보험을 저희가 잘못 넣어갖고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누락이 됐어요. 그런 거. 또는 가산금. 가산 인력을 근무를 넣었는데 한 명이 시간이 부족이 돼서 가산이 누락이 됐어. 그럴 때. 산정 단가는 아까 오류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오류 얘기를 했는데 오류가 떠서 산정 단가가 잘못돼서 나머지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 청구가 있고요. 또 보완 청구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여기 뜹니다. 저희가 4월 달에 보완이 하나 떴었는데 그런 식으로 4월 달인가 6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봅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보완 청구 바로 가기가 있어요. 그 보완 청구는 이렇게 뭔가가 의심스럽고 뭐 잘못됐거나 이럴 때 보완 청구를 심사할 때 얘네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보완 청구를 요리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챙겨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완 청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 청구를 하겠죠. 청구하게 눌러보면 청구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태그라는 게 여기 찍힙니다. 조회 누르면 저희 어르신과 직원분들이 다 띄웠을 겁니다. 근무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 출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진행, 저장, 생성하시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 명당 최소 20건 이상 찍기 때문에 10명 계시면 200개 정도 나올 거고, 뭐 100명 계시면 2000개 이상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실 거고요. 여기서 확인할 때 실 전송 내용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5월 달인데 만약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가 체크했는데 내려갔을 때 총 332개예요. 실 전송 내용 눌렀을 때 332개가 돼야 정상인 거죠. 근데 해보면 그 이상이 보통 나오더라고요. 332개인데 8개가 더 된 거예요. 그럼 이 내용 안에 뭐 미사용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 전송 내용은 그럴 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나면 지금 4월달 거라 죄송합니다. 3월달 거로 바꾸겠습니다. 3월달로 청구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3월달 이렇게 뜨고 조회 누르면 다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생성 버튼이 눌려서 자료가 다 저장이 돼야 돼요. 확인해 보시면 1번에서 설명드렸던 정서 지원은 60분, 가사 및 일상생활은 90분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 특이사항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확인됐고요. 그럼 여기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자료 생성으로 뜹니다. 두 번째 서비스 내용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내가 직접 입력하신 그러니까 태그를 찍었을 거예요. 강우출님처럼 이렇게 태그를 찍었으면 태그 찍은 게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자동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떠요. 미전송은 전송이 잘못된 거예요. 뒤에 걸 잘 못 썼거나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 할 거는 저희 어르신 중에 핸드폰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안 찍히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수기로 저희가 이렇게 다 써줘야 됩니다. 21시 30분에서 23시까지 했어. 그럼 21시 30분, 23시. 19시에서 20시 30분이야. 19시에서 20시 30분. 여기 직접 입력으로 이렇게 다 뜹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저장하시고 급여적 이제 자료 관리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등록을 하시면 드디어 이제 가감산에 수급자 방문이 여기 이제 한 분, 두 분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뜨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분들은 가족요양이에요.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가족요양을 반드시 방문하셔야 돼요. 근데 원래 저희가 할 때도 항상 방문을 했습니다만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유예했는데 올해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명이 되시면 반드시 사회복사 1명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에 여러 가지 또 뭐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 명 계신데 프로그램 관리자가 센터장님이셔. 그러면은 가산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산 전문 학교에 오셔서 행정실무 교육 들으시면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도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명 한 명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 직원분들을 입력해서 여기에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클릭,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찍힙니다. 만약에 10시에 갔어. 그러고 10시 20분에 나왔어.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동으로 이분이 태그 찍었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쉽죠? 여기 보시면 일괄 자동 구축 사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여기 어르신들의 박스가 다 표시가 됩니다. 전체 클릭합니다. 자동 구축이라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저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버리시면 한 명 한 명 태그 찍은 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됩니다. 저희 해주시는 분이 여기 이름 막 뜨고 나니까 막 정신 없으시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분을 이렇게 알려줘요. 42번의 어르신입니다. 그럼 42번 가보면 없어야 되는데 직접 입력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전체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제출 버튼 눌러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분들 제출해보시면 제출 이력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출 이력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상세 조회 눌러보면 제출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뜹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배상 책임 보험 한 번도 빠짐없이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어르신들은, 파란색 선생님들은 누구냐면 가족요양입니다. 가족요양 또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은 그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다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제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결정 요청방으로 내려가실 건데 다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제출 여부가 이렇게 다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하시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방문자 관리 비율을 써요. 그래서 여기 수급자 방문 관리를 했잖아요. 43명인데 43명 다 했기 때문에 100%예요. 그럼 저희 전원 방문이 있기 때문에 가산을 합니다. 그런데 15명 해서 1명 썼고 30명이 넘었는데 2명 쓸 수 있는 1명밖에 못 썼어요. 그럼 방문 관리 비율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달 동안 합니다. 분기 3달입니다. 분기 3달. 그래서 만약에 30명인데 1명이 다 돌았어. 상관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90%밖에 못했어. 그러면 10% 감사. 80%밖에 못했어. 그럼 20% 감사. 만약에 79%가 다녔어요. 그럼 미방문이 됩니다. 그럼 가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산을 못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는 관리 비율로 하기 때문에 전원 방문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또 하나 가족 요양이라는 게 있죠. 가족 요양. 그 50% 이상 방문했는지 확인합니다. 저희가 20명인데요. 20명 다 다녀왔어요. 그럼 100%죠? 그래서 저희는 가산을 받아요. 그런데 1명 계신데 방문 안 했어. 그럼 빵 프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10% 감산을 당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정 요청 눌러버리시면 결정 내용 방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결정 내용이 돼 있죠. 상세 보기 하면 시설장님은 당연히 1명 계셔야 돼. 계시죠? 사회복지사는 43명이기 때문에 2명까지 가능합니다. 그 중에 1명은 의무인원이에요. 이분은 1.8 가산을 받고요. 두 번째 분은 1.4 가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2명 가산을 받아서 전원 방문이고 1.8 더하기 1.4에서 3.2 가산을 받는 거고요. 가산 결정 났고 가족 요양 50% 이상 방문했기 때문에 저희는 10% 감산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결정 요청하고 나면요. 뭐 바로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다시 청구하는 화면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급여 비용 청구하는 화면에 들어가셔서 청구를 진행하시면 돼요, 다시. 그래서 아까 급여 내용 자료 관리까지 가서 하셨잖아요. 여기 바뀌는 거. 요 바뀌는 내용이 밑에도 표시가 돼요. 여기 때는 여기, 여기 때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까지 표시가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명세서 자동 생성 누르실 겁니다. 이분을 눌렀을 때 명세서 자동 생성. 그런데 저희가 볼 거는 감산 비율을 꼭 보셔야 돼요. 여기 0%인 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분들은 입소 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Y 버튼이 뜨니까 수급자들 중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요분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분도 확인하시면 이렇게 뜬 거. 가족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명세서 생성, 저장, 명세서 생성 누르면 이 명세서 조회 버튼이 나와요. 여기서 명세서 조회를 하셔도 되고요. 청구 명세서 저희가 또 있습니다. 여기 가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보실 거는 이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좋아요. 원래 일반 대상자였는데 60% 감경이 돼서 6%만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은 보통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6%였던 분이 일반으로 바뀌면 잘 연락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확인할 거는. 또한 그 어르신이 몇 등급 어르신이고 4등급 어르신이네요. 얼마를 썼고 얼마 본인 부담금이 나오고 가산후 총액은 얼마며 인력 추가 가산 비용을 받는 내용이 여기에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지금 아까 앞에 거를 뭘 만져서 그런가 가산이 안 나오네요. 2055년 3월 이걸 청구한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 명세서 보시면 어르신에 따라서 기준 총액이 있고요. 그거에 85%의 가산 기준금이 있어서 인력 추가 가산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가산을 확인하시고요. 어르신들 중에는 뭐 많이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많이 쓰는 분들 클릭해보면 이렇게 200만 원까지 쓰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인력 추가 가산이 이렇게나 큽니다. 그럼 이런 어르신들이 40명 계시다라고 하면 800만 원 돈이 넘는 돈이 저희한테 가산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산 확인하시면 좋고요. 중증 수급자 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3시간 이상 1, 2등급 어르신을 모시면 하루에 3,000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그 3,000원씩 드리는 게 며칠 갔느냐에 따라서 3,000원씩 29일, 그래서 87,000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어르신들 모시기 어렵긴 하지만 그분들 모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로 돈이 또
발생하니까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명세서 조회는 그냥 조회만 할 수 있는 버튼이라 뭐 특별한 거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 들어갑니다. 조회 버튼 누르면 여기에 다 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료와 일반으로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원청구를 일반을 한 명 더 했어. 그럼 3칸이 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눌러보면 이름을 쓸 수 있는 작성인 란이 뜨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앞에서 청구 명세서 저장하고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반영이 되니까 뜹니다. 그리고 일반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청구하고 얼마가 가산금이 나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청구서 전송 버튼을 클릭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럼 종료하기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밝혀지죠. 저희는 4월 3일날 청구했고요. 75%가 넘기 때문에 14일 후에 나옵니다. 그럼 4월 17일날 저희가 청구된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청구도 똑같아요. 청구하시기 싶으시면 이렇게 청구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안내가 다 있고요. 하물며 청구 버튼 밑에 보시면 청구 상담 봉사자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눌렀을 때 청구 상담 봉사자. 뭐 만약에 인천에 있고요. 뭐 요양을 하실 거야. 방문 요양을 하실 거고 조회 버튼 누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락하셔서 청구하다 막히면 확인하시면 돼요. 청구할 때 3곳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77 1000번에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세종시 직통번호 031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청구 상담 봉사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은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중에 청구 상담 봉사자 중에 핸드폰으로 되신 분, 물론 토요일 일요일날 상담을 안 하겠다고 체크를 안 했지만 전화해서 너무 급해서 그렇다고 해서 문의하시면 아마 다 안내를 해줄 겁니다. 청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등록, 두 번째 직원 등록, 세 번째 근무 넣고 마지막으로 청구까지 하는 이 4단계를 거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어렵지 않고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등록, 그리고 계획서 작성하고 근무 집어넣고 선생님 근무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근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청구하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롱텀 케어는 이 정도로 해서 확인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청구상담 봉사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롱텀 케어 교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희망 이음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